네, 집을 찾아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 8만 8천 명 정도였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만 1천 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직업이나 교육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많은데요. 집 때문에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는 것,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서울 지역 전셋값 이렇게 31주 연속 오르면서 주변 지역인 경기 인천 지역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임대주택에서 월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죠. 지난해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2년 만에 4.5%포인트나 올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사라는 사람은 적고 월세 비중만 높아지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다 보니 추가 자금을 더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서 치솟는 전셋값이라도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겠죠. 정부가 연 1%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1%대의 초저금리 주택 대출인데요. 이르면 3월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집을 살 경우에 연 1%대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도 파격적이지만 신청 자격도 파격적인데요. 무엇보다 소득 제한이 없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주택 고소득자도 가능,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한 채 있더라도 곧 처분할 것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상 주택도 9억 원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로 범위가 확대됐고 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조건은 20년 또는 30년 만기의 변동금리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1.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2%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죠.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리면 일반 대출보다 7년간 최대 2,800만 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처음 7년까지는 이런 조건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보통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조달금리 이하의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까닭에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또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7년 동안에는 연 1% 초반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출자가 혼자 진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따진 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는 대신 집값이 올라서 수익이 나면 은행과 나눠야 하지만 만약 손실이 난다면 그대로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의 대출금리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1%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 전세난 완화 또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일종의 혜택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